한밤중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는 80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니까 이제는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주제를 꼭 한 번은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74,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만입니다. 무릎만 보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40해가 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0대부터 80대,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시큰하고 밤잠 설치며 걷기조차 버거운 분들을 위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병원에 가도 연골이 닳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약을 먹고 파스를 붙여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은 약보다 먼저 몸을 눌러야 하는 세 곳입니다. 바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순환을 도와주는 숨겨진 지압점 세 군데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실제로 통증이 줄고 붓기가 빠지며 움직임이 편해진다는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무릎을 만지고 있는가입니다. 무릎은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매일 몇천 번씩 접히고 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릎을 돌보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 이옥순 어르신. 선생, 나는 약 먹는 거 너무 지겨워요. 그냥 조용히 누워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르신이 불과 3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시장까지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이곳을 하루에 5분만 눌러주는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릎 안쪽에서 세 손가락 내려간 위치, 거기에 있는 작은 오목한 점, 그곳이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 지압점입니다. 무릎이 붓고 걷는 것이 괴롭고 밤이 되면 시큰거리는 그 모든 증상이 이 작은 자극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압점 하나 소개하고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줄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분들께 움직임을 되찾는 희망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정성만이 몸을 직접 진료하고 수십 년간 어르신들과 지내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옥순 어르신이 어떻게 그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 지압점이 어떤 의학적 효과를 갖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 이옥순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늘 서 있고 걷고 무거운 짐도 혼자 들며 무릎을 쉴 틈 없이 써오셨지요. 그런데 70을 넘기면서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약간 시큰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잠에서 깨는 새벽마다 무릎이 쿡쿡 쑤셔서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통증이 잠깐 가라앉을 뿐이에요. 오히려 밤이 되면 더욱 싱거리고 아침에는 걸을 수조차 없어요. 이옥순 어르신의 말은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졌다. 관절염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술은 아직 이르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소염제만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단지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실제 원인은 첫째,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의 긴장. 둘째, 무릎 주위 혈액순환의 정체. 셋째, 몸 전체 체중의 부담이 무릎 특정 부위로 쏠리는 불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자체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선 혈류를 열어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지압점 자극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옥순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린 곳은 바로 무릎 안쪽 아래, 정확히 무릎뼈 아래 세 손가락 정도 내려간 지점에 있는 음능천이라는 혈자리였습니다. 이곳은 무릎 주변 혈류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특히 시큰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지점입니다. 처음엔 그냥 눌러보라 하셔서 반신반의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부위를 누르면 열감이 돌면서 무릎이 덜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옥순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에서 이 지점을 손가락 끝 2개로 3분간 지그시 누르는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눌렀는데 처음으로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린 부위는 무릎 앞쪽, 무릎뼈 양옆에 오목한 부위, 혈애라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무릎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붓기와 열감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이옥순 어르신은 이 지점을 오후에 앉아 있을 때마다 양손 엄지로 꾹꾹 눌러주셨고 처음엔 아프기만 했던 그 부위가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누르는 게 시원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무릎 바깥쪽에서 약간 아래쪽 양릉천이라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종아리부터 무릎까지 올라오는 혈류를 뚫어주는 곳으로 특히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한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지점을 하루 2회 각 3분씩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주고 누른 후에는 손바닥으로 무릎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딱 2주간 꾸준히 반복했더니 이옥순 어르신은 새벽에 무릎이 쑤셔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고 밤에 욱신거려서 자꾸 깨신다면 이 세 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릎 안쪽 아래 음능천. 둘째, 무릎 양옆의 혈애. 셋째, 무릎 바깥쪽 아래 양릉천. 이 세 곳을 천천히 깊게 자주 눌러주면 약보다 먼저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임이 편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은 늘 정직합니다. 자주 만져주고 반응을 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루에 무릎을 관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옥순 어르신처럼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하루 한 번 단 10분 무릎과 몸의 흐름을 깨우는 지압 루틴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약도 중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지만 무릎 주변의 혈과 근육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것, 그게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되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 김상구 어르신은 계단을 한 칸 내려가다 주저앉으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무릎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해지고 굽혀지질 않더라고요. 파스 붙이고 약 먹어도 계단 앞에만 서면 무서워요. 김 어르신에게도 제가 알려드린 건 딱 3가지 동작입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실천했을 때 신기할 만큼 몸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음릉천, 혈애, 양릉천 이 세 혈자리를 손가락 2개로 꾹꾹 누르며 각 3분간 지압하는 것. 이때 중요한 건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깊은 숨과 함께 서서히 눌렀다 천천히 뗐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혈류가 막히지 않고 천천히 순환이 풀리도록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산책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순환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무릎 전체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무릎 앞쪽에서 옆, 뒤로 돌아가며 전체적으로 따뜻한 열이 돌도록 5분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림프 순환을 자극해 붓기와 뻣뻣함을 풀어주고 움직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무릎을 세우고 침대에 누운 채 다리 전체를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부터 무릎 아래까지 쓸어내리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낮 동안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좋고 무릎이 더 이상 밤에 쿡쿡 쑤시지 않게 진정 효과를 줍니다. 김상구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2달 가까이 하셨고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 전엔 무릎이 불안해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려와요. 가끔은 무릎이 웃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무릎이 웃는다. 그 말 안에 얼마나 오랜 불편함과 싸워온 어르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릎은 움직일수록 좋아지는 관절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열어주고 반응을 깨워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가락 2개로 무릎 아래 안쪽 음능천을 누르고 그 감각을 느껴보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 내일 아침 당신의 무릎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걷는 것보다 풀어주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지압을 기반으로 한 일상 속 걷기와 움직임 습관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걷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움직일수록 더 아플까봐, 혹시 연골이 더 다를까봐 몸을 쉬게 하고 침대에 눕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요.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한 바에 따르면 움직이지 않는 무릎이 더 아픈 무릎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9 이춘자 어르신은 선생님, 걷는 게 무서워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찌릿하고 주저앉을까봐 겁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움직임 루틴이었습니다. 단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라 지압과 순환 마사지 후 준비된 상태에서의 걷기였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3가지 걷기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걷기 전에 무릎을 감싸며 손바닥으로 1분간 온기를 전달하기. 무릎 앞, 양옆, 무릎 뒤 5분까지 양손으로 감싸 마치 아이를 안듯 부드럽게 쓸어주는 이 동작은 관절 내 윤활액의 분비를 돕고 움직임 전에 관절을 예열하는 효과를 줍니다. 둘째, 걷기 전 2분. 정강이 앞쪽과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아래 위로 문지르기. 이 부위는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가 연결된 부분이라 걷기 전 이곳을 자극하면 무릎이 더 안정되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실내에서 먼저 걷기 시작하기. 처음엔 집 안을 슬리퍼 없이 맨발로 벽을 짚고 10분 걷기. 익숙해지면 밖에 나가 아파트 단지나 공원 둘레길을 15분씩 천천히 걷기. 이 순서를 지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근육과 관절이 살아납니다. 이춘자 어르신은 처음엔 불안해 하시다가도 일주일이 지나자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손으로 무릎을 문질러주면 마치 준비 운동을 한 것처럼 걸음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낮보다 밤에 나타났습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고 나서 밤에 무릎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걷는 동안 혈류가 순환되며 관절 안 염증 물질이 빠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의 근원이 줄어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골이 닳았는데 걸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연골이 닳았더라도 그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면 관절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즉, 연골이 아닌 근육이 무릎을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려면 복잡한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지압 후 걷기,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하루 5회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동작의 핵심은 무릎을 아껴주는 준비입니다. 갑자기 걷지 말고, 갑자기 앉지 말고, 미리 손으로 무릎을 안아주고, 움직이기 전에 그 온기부터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걷기이자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무릎은 매일 몇천 번 움직입니다. 그 무릎이 덜 아프게 움직이려면 지금처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이 그곳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줘야 합니다. 걷는 게 두려우셨던 분, 한 걸음 내딛는 게 용기였던 분들, 오늘부터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걷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실천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일상과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좀 더 깊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81살 박명환 어르신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이셨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고 거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 했지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수술이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쇠붙이를 넣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한번 수술하면 다시 걷지 못할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런 박 어르신이 무릎 통증을 잡고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딱 2달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압과 순환, 그리고 걷기, 이 3가지의 반복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한 하루 루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안쪽의 음능천, 무릎 양옆의 혈액, 바깥쪽의 양릉천을 각각 2분씩 지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식사 후에는 부드럽게 무릎을 쓸어내리며 손바닥으로 열감을 주는 순환 마사지를 5분 정도 진행하고 잠들기 전에는 무릎을 접었다 폈다 10회 정도 반복한 뒤 무릎 아래를 양손으로 감싸며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단순한 3단계 루틴은 박 어르신 몸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밤에 무릎이 쑤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릎은 낮보다 밤에 더 아픈 법입니다. 관절 내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누웠을 때 혈류가 정체되며 더욱 시큰하고 욱신거리게 되지요. 그런데 지압과 순환을 매일 반복하자 밤잠이 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발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선생, 요즘은 무릎이 내 몸에 다시 붙은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무릎 통증의 해결책은 단지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몸은 자극을 기억하고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혈류를 바꾸고 근육을 풀고 무릎 관절을 살려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 내 몸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너무 안 돌봤거든요. 이 말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한마디였습니다. 무릎 건강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작은 정성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 5분 손끝으로 내 무릎을 눌러보세요. 당신의 손이 따뜻할수록 무릎은 덜 아프고
움직임은 편해집니다. 박명환 어르신처럼 지긋한 나이에도 자신의 무릎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반복할 수 있어야 그게 몸의 습관이 되고 결국 통증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수십 년 진료실에서 무릎이 더 나빠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5가지를 습관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기. 특히 소파나 낮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무릎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고 혈류 순환이 정체되며 연골과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두 번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전통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여전히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을 꺾는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약해진 무릎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겐 하루 한 번 쪼그려 앉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럽게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면 순간적인 압력이 무릎 관절에 쏠리게 됩니다. 이때 연골이나 인대가 순간적으로 더 손상될 수 있고 통증도 즉시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없이 움직이기.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계단을 그냥 오르내리는 건 자신의 체중을 직접 관절에 실어 누르는 꼴입니다. 특히 계단 내려올 때 충격이 2배 이상 가해지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내려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차갑게 두는 습관. 열감이 있으니까 냉찜질이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급성 부기와 열이 있는 경우엔 단기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평소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절 내 혈류 순환과 연골 대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를 멀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지압과 걷기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회복되는 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76 김남수 어르신은 이 5가지 중 3가지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셨습니다. 낮은 소파 대신 단단한 의자에 앉고 쪼그려 앉는 생활을 포기하고 계단은 손잡이를 꼭 잡고 한 발씩 내려오셨죠. 그리고 지압을 병행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무릎이 내 것 같아요. 그전엔 내 무릎인데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다루는 만큼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며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을 세게 굽혔다가 펴보면 어떤가요? 시큰하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압, 순환, 걷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이 4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한 무릎, 훨씬 가벼운 걸음을 분명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핵심 요점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면서 무릎 통증을 가진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당부드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고 또 조심스럽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무릎이라는 주제가 우리 어르신들 삶에서 얼마나 깊고 절실한 문제인지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단지 걷는 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바깥 나들이가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고 결국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멈추고 마음까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릎이 가벼워지면 한 걸음이 쉬워지고 계단이 두렵지 않아지고 장 보러 나가는 게 기분 좋아지는 일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강조드린 핵심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약보다 먼저 세 곳의 지압점을 눌러야 합니다. 무릎 안쪽의 음능천, 무릎 옆의 혈액, 무릎 바깥쪽의 양릉천. 이 세 지점을 하루 2번 손끝으로 천천히 지그시 눌러보세요. 둘째, 하루 10분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고 따뜻하게 쓸어주는 순환 마사지. 이것만으로도 무릎이 식지 않고 밤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걷는 것이 무섭다면 걷기 전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걷기 전 무릎을 감싸고 허벅지와 정강이까지 풀어준 다음 실내에서부터 천천히 벽 짚고 걷기. 이 동작이 무릎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 낮은 의자 오래 앉기, 쪼그려 앉기, 갑자기 일어나기, 손잡이 없이 계단 오르기, 무릎 차게 하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당신의 무릎은 훨씬 오래도록 잘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에게 말을 거는 시간. 하루 한 번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수고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건네보세요. 몸은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정성껏 다가가면 반드시 반응해 줍니다. 그게 의사로서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운 진짜 의학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무릎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당신의 무릎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무릎이 아닌 허리가 원인인 통증, 그 진짜 신호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운 몸을 오늘부터 당신의 손끝으로 돌봐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